네, 안녕하세요. 전자산업 세계시장 재패 에피소드 1, 그 첫 번째 얘기,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나 하는 얘기의 두 번째 얘기가 이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왜 일본의 전자산업 전성기 때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괴멸시키지 못했나?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로서 첫 번째 우리나라 가전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가전시장의 유통구조가 단독 대리점 체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일본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우리나라 AS 체제가 일본 전자산업 전성기 때 우리나라를 진출하는데 큰 방파제 역할을 한 두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전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AS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국가 서비스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통구조와 함께 일본 전자제품의 국내 진출을 막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우리나라의 AS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었었는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보통 1,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대부분 신청하면 뭐 빠르면 당일날 바로 오거나 아니면 다음 날 정도는 대응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체계가 언제 어떻게 발달이 돼서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됐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가전 3사가 과당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밀어내기식 매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한 20개 정도를 팔 수 있겠다고 주문을 넣으면은 30개를 줘가지고 억지로 30개씩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 물량 말고 나머지 물량들은 남매 시장으로 싼 가격으로서 비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그 당시 1970년대 80년대 종로 상가, 그 세운 상가의 전자제품 덤핑 상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날 그게 이제 지금은 나중에 이제 용산으로 옮겨서 오늘날 용산 전자상가라고 부르는 게 그때 형성이 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당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리점이 부실해졌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정상 가격 받은 물건 중에서 정상으로 소비자들한테 파는 외의 제품들은 청계천 상가나 이런 남매 시장에 싼 가격으로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가격에 20만 원인 것 같으면 16만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싸게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이 부실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대리점이 부실해졌지만 대리점이 점점 부실해져서 부도가 나는 대리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모기업, LG전자나 삼성전자 대리점, 모기업의 부실 매출 채권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LG전자에 입사해가지고 부실 대리점들의 부실 상황을 갖다가 조사를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대략 그때 일부 부실한 대리점을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위에 경영청에 보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랬을 때는 회사 납입 자본금의 두세 배에 이르는 부실 매출 채권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거의 이러다 보니까는 모기업이 더 이상 부실 매출 채권이 증가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밀어내기 경쟁을 갖다가 종식하자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밀어내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판매만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가고 나니까 LG전자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경쟁을 해 나갈 건가 하는 고민 끝에 하나 진행을 하게 된 게 뭐냐면은 LG전자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자고 해가지고 서비스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아마 90년대 초나 중 정도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국에 있는 AS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서비스 선포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갖다가 굉장히 강화를 해가지고 서비스 수준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경쟁사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 이런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게 LG전자의 서비스 선포식이 기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대응을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삼성전자하고 대우전자도 맞대응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가전 3사의 AS 경쟁으로 점화가 됐죠. 방문 서비스를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대부분 그때 아주 심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당일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당일날 바로 출동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적어도 2일 24시간 이내는 대응을 한다는 게 기본 목표로 되어 있었고요. 특히 방문 서비스를 대폭 강화를 하고 방문 서비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했었느냐 하면은 방문 서비스를 해가지고 신청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LG전자 기사가 가가지고 LG전자 제품 냉장고 서비스 들어온 걸 다 처리를 해주고 나면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만약에 냉장고는 LG 거지만 삼성전자에 세탁기가 있다. 그러면은 세탁기 보면서 혹시 세탁기는 손볼 거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까지 타사 제품까지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까지로 서비스 경쟁이 객화가 됐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강화가 타 제품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 가전 서비스의 엄청난 수준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전자제품의 한국 공략에 커다란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게 전자제품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니 카세트 같은 경우는 소니 당시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소니 워크맨 카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서비스를 한번 받으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소니 카세트 그 당시에 소니 카세트 서비스를 받으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신촌인가 서비스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촌까지 갔었어야 됐고, 신촌에 가서 다행히 부품이 있으면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해당되는 부품이 없으면은 적어도 2주 이상 정도 걸려서 서비스 부품이 도착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서비스 대응하고는 전혀 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두 번째 요소가 엄청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그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의 전성기 때 우리나라 전자제품 시장을 완전히 공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전자시장이 나름대로 생존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 채널 플러스 서비스 채널이 일본 제품 입장에서 보면 유통 채널을 뭔가 독자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전국에 500개를, 한국이라는 시장에 500개, 적어도 뭐 300개 내지 500개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뭔가 생성을 해야 되는,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채널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죠. 뭐 서비스 채널도 따로 적어도 뭐 한 1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본 전자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한국 전자기업의 대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품 품질의 열쇠는 유통망과 서비스망의 강화로 상당한 부분은 때로는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제품 품질이 좋으면 제일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품 품질의 열쇠인 경우 유통망과 서비스망을 강화시켜서 대응하는 것도 한 전략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대응한 것 중에서 건설 중장비 업체의 캐터필러를 고마츠가 대응하는 것도 사실 이런 전략으로서 대응을 해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남게 되는 그런 전략적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유사한 전략을 해서 성공했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기업 대 기업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약간 우리나라 전체 국가 단위의 있던 시장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나? 지난 첫 번째 이어가지고 오늘은 전자제품의 엄청난 수준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다소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가진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작용했다는 에피소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의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 에피소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성공 비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삼성전자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었는지, 요거는 우발적 전략과 계획된 전략의 기묘한 합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